스포츠에 관한 모든 정보, 체인지 스포츠 백과사전 배구 2편 시작합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배구 규칙서 경기 파트의 제3장 경기 방식과 제4장 플레이 동작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살펴볼 구정은 경기 첫 서브와 코트 선정을 위한 토스 규정입니다. 토스는 양팀 주장의 참여하에 실시하고 토스 승자는 서브권 여부 혹은 코트 면을 먼저 선택합니다. 또한 5번째 세트가 시작되는 경우 세트 시작 전 토스에 의해 결정된 팀이 첫 서비스를 수행합니다. 경기 시작 전에 양팀은 네트에서 6분 또는 10분 동안 공식 연습 시간을 갖습니다. 만약 두 팀이 공식 연습을 별도로 갖기를 요구하는 경우 팀당 3분 또는 5분의 연습 시간을 가집니다. 경기에 참가하는 선수는 팀당 6명이고 선발 라인업에서 제외된 선수들은 해당 세트의 교대 선수가 됩니다. 각 팀 감독은 세트 시작 전 라인업 용지 또는 전자장치를 이용하여 팀의 선발 라인업을 제출해야 하는데요. 위와 같은 경우에는 반칙을 발견한 시점까지 획득한 점수를 모두 잃고 상대팀은 1점과 서브권을 얻게 됩니다. 첫째, 라인업과 실제 경기에 참여하는 선수의 배치가 다른 것이 경기 중에 발견된 경우. 둘째, 당일 경기 기록지에 등록이 되지 않은 선수가 경기에 들어간 경우. 셋째, 참가 신청서에 기록된 등번호나 이름과 다른 유니폼을 입은 경우. 또한 선수 등록이 안 되었거나 참가 자격이 없는 선수가 경기에 들어간 팀은 해당 대회 모든 경기에서 몰수패 처리됩니다. 이번에는 선수 위치 규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선수 위치 번호는 전위 선수들의 경우 왼쪽부터 4번, 3번, 2번, 후위 선수들은 왼쪽부터 5번, 6번, 1번입니다. 이때 후위 선수의 뒤쪽 발은 전위 선수의 앞선 발의 위치와 동일하거나 그보다 뒤에 위치해야 하고 오른쪽에 위치한 선수의 발은 왼쪽 선수의 오른발과 동일한 위치 혹은 그보다 오른쪽에 있어야 합니다. 반대로 왼쪽에 위치한 선수의 발은 오른쪽에 위치한 선수의 왼발과 같거나 왼쪽에 위치해야 합니다. 서버가 볼을 타고 하는 순간에 각 팀은 자기 팀 코트의 로테이션 순서에 따라 위치해 있어야 하고 서비스 타구 이후에 선수들은 자기 팀 코트와 자유지역 모든 위치로 이동 가능합니다. 이러한 위치 규정을 어긴 팀은 위치 반칙을 범한 것으로 보고 상대팀은 1점과 서브권을 얻습니다. 다음으로 살펴볼 규칙은 득점 규정입니다. 다음의 경우 팀은 1점을 획득합니다. 첫째, 상대편 코트에 공이 성공적으로 닿은 경우. 둘째, 상대편이 반칙을 범한 경우. 셋째, 상대편이 벌칙을 받은 경우. 이때 두 가지 이상의 반칙을 연속하여 범하는 경우에는 첫 번째 반칙만 적용되며 양팀이 동시에 반칙을 범하는 경우 더블 폴트가 선언되며 랠리를 다시 시작합니다. 여기서 랠리란 서브 직후부터 플레이를 멈출 때까지의 일련의 경기 동작을 말합니다. 또한 1점 득점의 결과를 가져오는 일련의 경기 동작을 완료된 랠리라고 부릅니다. 서브를 수행한 팀이 랠리에서 이기면 1점을 획득하고 서브를 계속하지만 리시브를 하는 팀이 랠리에서 이기면 1점을 획득하고 서브권을 가져오게 됩니다. 다음으로 서비스 규칙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서비스란 후비 우측 선수가 서비스 지역에서 공이 인플레이 상태가 되도록 타구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첫 번째와 5번째 세트는 토스에 의해서 결정된 팀이 첫 서비스를 수행하고 그 외의 세트는 이전 세트에서 리시브로 시작한 팀이 첫 서비스를 수행합니다. 주심은 양팀의 선수가 준비되었는지 확인한 후에 휘슬을 불고 선수는 8초 이내에 타구해야 합니다. 서브를 했던 팀이 랠리에서 이긴 경우 직전에 서브한 선수가 다시 서비스를 수행하고 리시브한 팀이 이긴 경우에는 서브권을 획득하므로 로테이션 이후 서브를 수행합니다. 여기서 잠깐 로테이션이 무엇인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로테이션이란 팀이 서브권을 얻었을 때 선수들이 시계 방향으로 한 칸씩 위치를 이동하는 것을 말합니다. 따라서 전위에 있던 선수 한 명은 후비로 이동하고 후위에 있던 선수 한 명은 전위로 이동합니다. 만약 올바르지 않은 방법으로 로테이션이 된 이후 랠리가 시작되면 해당 랠리의 결과와 무관하게 반칙으로 처리되고 상대팀에게 1점과 서브권이 부여됩니다. 또한 반칙이 발생한 이후 여러 번의 랠리가 시행된 경우 반칙 시점부터 얻은 점수는 모두 취소됩니다. 다시 서비스로 돌아와서 로테이션 이후 전위에서 후위로 이동한 선수가 서브를 수행합니다. 서비스 실행에 관한 규정은 위와 같습니다. 이를 위반한 경우에는 반칙으로 처리됩니다. 첫째, 공을 손에서 놓거나 던진 후에 한 손 또는 한 팔로 타구해야 합니다. 둘째, 서브를 위한 토스는 한 번만 허용됩니다. 셋째, 타구한 공은 서비스한 팀의 선수에 닿지 않고 네트 상단 통과 허용 공간을 통해 상대방 코트로 향해야 합니다. 넷째, 서비스 타구를 위한 도움 닫기를 할 때는
엔드라인을 포함한 코트를 밟거나 서비스 지역 밖의 바닥을 밟아서는 안됩니다. 다섯째, 서비스를 하는 팀의 선수들은 상대방 선수들이 서비스 타구나 공의 진행 방향을 보는 것을 방해하면 안됩니다. 그런데 잠깐, 서비스 반칙과 상대팀의 위치 반칙이 함께 일어난 경우에는 어떻게 판정될까요? 서비스 타구 순간 서브 실행 반칙이 발생한 경우 위치 반칙보다 서버의 반칙이 먼저 인정됩니다. 반면 서비스는 바르게 실행하였으나 이후에 서비스 반칙이 발생하면 상대편의 위치 반칙이 먼저 발생한 것으로 봅니다. 이번에는 서비스 이후의 플레이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타구란 경기 중인 선수가 공에 접촉하는 모든 행위를 말합니다. 타구를 할 때에는 신체의 모든 부위를 활용할 수 있지만 공을 잡거나 던져서는 안됩니다. 팀은 공을 상대 코트로 보내기 위해 블로킹을 제외하고 최대 3회의 타구를 할 수 있습니다. 2명이나 3명의 선수가 동시에 공을 접촉하는 것은 허용되지만 공에 닿은 선수의 수만큼 타구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그러나 한 선수가 공을 2번 연속해서 타구할 수 없고 타구를 위해 팀원이나 구조물의 도움을 받을 수 없습니다. 팀의 첫 타구에서는 한 동작으로 공에 접촉하는 경우라면 신체 여러 부위에 연속적으로 닿는 것도 허용됩니다. 만약 양팀 선수가 네트 위에서 동시에 공을 접촉한 경우 네트 안으로 떨어지면 다시 3회 타구를 할 수 있고, 같은 상황에서 공이 네트 밖으로 떨어진 경우에는 공이 떨어진 반대편의 실점으로 처리됩니다. 이번에는 플레이 상태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주심의 허가에 의해서 서비스가 타구되는 순간부터는 인플레이 상태가 되고, 반칙이 발생하거나 공이 바닥이 닿는 등의 이유로 심판이 휘슬을 불면 아웃 오브 플레이가 됩니다. 경기장 바닥에 접촉할 때 공의 일부가 라인을 포함하여 코트에 닿은 경우 인으로 판정하고, 바닥에 접촉한 공의 모든 부분이 라인 밖으로 완전히 나간 경우 아웃 처리됩니다. 또한 공이 코트 밖의 물체나 경기하는 선수 외의 사람, 천장, 안테나, 로프, 지주, 사이드밴드 바깥쪽 밴드에 닿거나 네트 수직면의 통과 허용 공간 바깥쪽 혹은 네트 아래를 통과한 경우에도 아웃으로 처리됩니다. 그러나 공이 바깥쪽 공간을 지나 상대편 자유지역으로 공이 넘어간 상태라고 해도 상대편 코트를 밟지 않고 자기 팀 코트로 공을 되돌리는 경우에는 랠리를 이어갈 수 있습니다. 또한 네트를 통과하는 동안 공이 네트에 닿는 것은 허용되지만 네트 그물이 찢어지거나 아래로 처지는 경우 해당 랠리를 취소하고 새로운 랠리를 다시 진행합니다. 만약 공이 네트에 닿고 튀어나온 경우에는 팀의 3회 타구 한도 내에서 플레이할 수 있습니다. 랠리를 위해서는 공격 타구를 통해 상대편의 코트로 공을 보내야 할 텐데요. 이때 공격 타구란 서비스와 블록을 제외하고 상대편 방향으로 공을 보내는 모든 행위를 말합니다. 이때 전위 선수는 팀 경기 공간 내에서 어느 높이에서든 공격 타구를 수행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후위 선수의 경우 어택 라인 뒤에서는 모든 높이에서 공격 타구를 수행할 수 있지만 전위 지역에서는 공이 네트 상단보다 위에 있을 때 공격 타구를 수행할 수 없습니다. 또한 상대편이 서비스한 공이 전위 지역 네트 상단 위에 있는 경우 어떤 선수도 공격 타구를 수행할 수 없습니다. 공격 타구가 자기 팀 경기 공간 내에서 이루어졌다면 타구 후에 선수의 손이 네트를 넘어가는 것은 허용됩니다. 네트 아래 공간의 경우 상대팀 경기에 방해되지 않는 한 상대 코트에 몸이 닿는 것은 허용됩니다. 또한 경기 중 상대팀을 방해하지 않는 한 상대편 자유지역에 들어갈 수 있고, 아웃 오브 플레이가 된 후에는 다시 인플레이가 되기 전까지 상대편 코트에도 들어갈 수 있습니다. 이번에는 네트 접촉에 대한 규정을 알아보겠습니다. 랠리가 진행되는 동안 선수가 두 안테나 사이의 네트에 접촉하는 것은 반칙으로 처리됩니다. 그러나 공이 네트에 튕기면서 상대편 선수에게 닿은 경우는 반칙으로 강조하지 않습니다. 만약 플레이에 방해되지 않는다면 네트 외의 물체에 몸이 닿는 것은 허용됩니다. 네트 근처의 선수와 관련된 반칙은 위와 같은 것이 있습니다. 첫째, 공격 타구를 준비하거나 타구를 하고 있는 상대 선수나 공을 상대편 공간에서 터치한 경우. 둘째, 네트 아래 상대편의 공간을 침범하여 상대편 플레이를 방해한 경우. 셋째, 선수의 발이 상대편 코트를 완전히 침범한 경우. 이번에는 블로킹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블로킹이란 네트 가까이에 있는 선수들이 네트 상단보다 높게 손을 뻗어 넘어오는 공을 차단하는 동작을 말합니다. 이때 접촉이 한 동작으로 일어나는 것이라면 여러 명의 선수에게 연속으로 접촉하는 것이 허용됩니다. 또한 상대편의 공격 타구 동안 상대 선수를 방해하지 않는다면 선수는 네트 너머에서 공을 접촉할 수 있습니다.
상대편 선수의 서비스를 블로킹하는 것은 금지됩니다. 위와 같은 경우에는 블로킹 반칙으로 판정됩니다. 첫째, 상대팀 공격 타구 전에 상대편 공간에서 공을 접촉하는 경우. 둘째, 후위 선수나 리베로 선수가 블로킹을 수행한 경우. 셋째, 블로킹한 곳이 아웃되는 경우. 넷째, 안테나 바깥쪽 상대편 공간에서 공을 블로킹하는 경우. 이렇게 랠리를 진행하며 점수를 주고받다가 25점을 먼저 얻은 팀이 세트에서 승리합니다. 하지만 만약 24대 24 동점이 된 경우에는 한 팀이 2점을 앞설 때까지 경기를 계속합니다. 이렇게 여러 번의 세트를 진행한 결과 3세트를 먼저 이긴 팀이 경기에서 승리합니다. 그런데 만약 세트 스코어가 2대2 동점인 경우 5세트는 25점이 아닌 15점을 먼저 얻은 팀이 승리합니다. 이때도 마찬가지로 14대 14 동점이 된 경우에는 한 팀이 2점을 앞설 때까지 경기를 계속합니다. 정당한 사유 없이 경기 독행을 거부하거나 제 시간에 경기장에 나타나지 않는 팀은 부전패 처리됩니다. 오늘 제가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3편에서는 경기 중단, 세트 간 휴식과 지연, 리베로 선수, 참가자의 행위에 대한 규칙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